오렌지 혁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코자크와 오렌지 혁명의 나라 우크라이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책의 1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동과 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는 전체로서 유럽을 칭하고요. 이제 동은 동방종교 세계, 비잔틴 문화의 전통을 의미하고 유라시아의 유목 문화를 표현한다고 이 책에서는 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장점을 모아 우크라이나는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번 이제 사태를 보면은 동과 서의 갈등은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 역사 또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석유의 가스가 일단 유럽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되는 만큼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하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끊임없이 현재 대립이 나오고 있는 전망이었습니다. 왜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과 견제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러시아 힘싸움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만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 1장만 읽으시더라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아주 좀 거기에 좀 재밌는 사회 현상이 나오는데 정치적 풍자가 우크라이나 아주 좀 유명한 사회 현상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풍자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도 정치적인 풍자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정말 우스꽝스럽게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하면은 이제 야누코비치, 근데 유시첸코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반감을 가져내는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을 이 국민들의 풍자함으로써 권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당시 텔레비전에서 어느 정치가 얼굴에 나왔거든요. 피부가 울퉁불퉁해. 뭐 정말 울퉁불퉁하고 정말 코는 막 이렇게 나오고 라고 해서 정말 그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근데 마치 그 사진 독극물에 중독된 그 유시찬코의 모습을 그렸는데 정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자기들 욕구를 해소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정치적 부자가 아무래도 여흥거리예요. 또한 반면에 자기의 그 정치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동의 이런 점들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3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은 이제 3장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우크라이나 이제 상징 이제 정체성을 표현하고 우크라이나 정체성 표현하고 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소련의 상징이 뭐죠? 망치와 낫 그리고 별 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이를 대체할 만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질 그런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우크라이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키예프 루시의 계승자라는 것, 이 점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독일군의 침략군도 받았어요. 또 대기근도 겪었습니다. 또 러시아 억압 등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정체성을 위협받았던 우크라이나는 약체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그들의 용맹한 선조인 코자크의 모습을 자주 인용하게 됩니다. 아마 정신적 지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색 하면은 노란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 추가 색상이 일단 바로 오렌지 색깔입니다. 오렌지 혁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오렌지 혁명이란 말이 있듯이 오렌지색의 뜻은 강인함, 참을성, 그 다음에 영원한 태양을 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들만 봤어도 억압받았던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 그 국기만 색깔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3장에서는 매우 그 인상적인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은 자 율리아 티모셴코의 이야기인데요. 뭐 정치가 딸도 아니고요. 그다음 부유한 딸도 아니에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인데 오로지 뭐 자수성가로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녀의 나라를 우크라이나를 그녀의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티모셴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즐겨 표현했던 그런 표현 중에 따뜻하게 하다 혹은 따뜻한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용하금에 마치 어머니의 품물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격한 아버지의 혼나는 듯한 그동안의 우크라이나였던 그 티모셴코는 모든 걸 포용해 주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점들이 3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따뜻한 느낌의 어머님들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우크라이나 대중매체는 그녀를요 여전사라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사라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지키는 여성의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사진을 보시면 지금 거기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지금 총을 들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어머님인데 총을 맞으면서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맞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러시아군과 싸웠다 그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진들이 우크라이나 사진을 쭉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율리와 티모셴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서 따뜻하면서도 여전사와 같은 이게 바로 그 엄마들의 이상형이 아닐까, 엄마들의 이상이 아닐까라는 점들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세계화 속의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회 중심이었던 이제 소련이 사라지고 우크라이나의 세계화의 바람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세계 대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당할 것 같은 우크라이나들은 독자적인 국내 기업을 만들어 또한 자신들의 상징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화폐라든지 우표 이런 상징물들의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을 인용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자크 헤트만의 등장입니다. 코자크 헤트만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아니면은 거의 모든 문화 아니면 사람들의 정서적인 환경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세계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우크라이나의 가치책에 대해서 5가지로 슈만은 정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두 번째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대지와 민속 문화에 대한 사랑, 네 번째는 감성주의, 낭만주의, 5번째는 타 민족에 대한 관용과 인내, 이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어렴풋이 좀 맞다라는 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서도 이 점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결사항전으로 정말 러시아를 향해서 자기 목숨 바치면서까지 또한 우리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멀리 먼저 피난을 보내고 정말 총을 들면서 총 맞으면서까지 싸우는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절 동안 우크라이나는 억압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사회주의 핍박 속에서 자유의 갈망까지도 가지게 나타나게 된 거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경을 겪었던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친러시아 성향이 동쪽과 반대 세력인 서쪽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다가 이번 사건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유엔까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픔이 있는 나라, 그 속에 자신들만의 민족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닮은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아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아픔, 이런 아픔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한번 조사해서 심화시킬 것을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왜 EU는 우크라이나를 당장 가입시키기 어려운지. 그다음 네 번째,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민간 신앙과 기독교의 이중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이중적인 특징을, 문화적인 특징을 조사하는 거다. 다섯 번째, 집시의 출현과 모의 혼례, 이게 무엇인지. 이게 지금 집시의 출현과 모의 혼례는 우크라이나만 가장 독특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화시켜 조사하신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서를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찰과 관심을 생활 기록부에 드러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사태에 관심이 있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관심이 있다라면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